죽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노린 건 오장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고 현장에 나타난 건 오장미의 옷을 입은 쌍둥이 동생 마서린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무고한 생명을 짓밟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오장미는 죽은 척 사라지는 대신 가장 무서운 선택을 합니다. 마서린으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적의 집 안내 발로 지옥구덩이에 발을 내딛는 이상 나올 땐 반드시 채화영 내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올 거야. 51화는 단순한 기억 회복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오장미가 기억을 되찾는 그 순간은 드라마 전체를 뒤집는 분기점입니다. 제작진은 이 장면 하나에 모든 걸 걸었고 함은정은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해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오장미.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빛은 공허하고 말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파편처럼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엄마 수키의 얼굴, 반찬 가게의 냄새, 그리고 그날 밤 채화영의 방에서 목격했던 것, 달력에 쓰여있던 자신의 이름, 오장미, 그리고 그 이름 위를 가로지른 줄 아나. 이 회상 장면은 단 몇 초지만 시청자에게는 수십 초처럼 느껴집니다. 오장미가 깨닫는 그 공포, 그 분노, 그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은 계획적으로 날짜까지 정해서 오장미를 없애려 했던 겁니다. 오늘, 그날, 바로 그 날짜가 사고 당일이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채화영은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왜 달력에 이름을 적었을까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오랫동안 준비한 살인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화영 같은 사람이 그냥 충동적으로 교통사고를 낼 리 없습니다. 이미 경찰도 매수했고 병원 원장도 손을 써뒀습니다. 사건 이후의 수습 루틴이 이미 완비돼 있었다는 건 이 계획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채화영은 날 없애려다 내 옷을 입은 서린이가 난 줄 알고 착각한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오장미가 오열하는 이 장면, 그냥 감정신이 아닙니다. 이 대사에는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채화영에 대한 분노, 마서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혼란.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오장미는 말 그대로 무너집니다. 정신을 추스른 오장미는 곧장 행동에 나섭니다. 혼자 병원 복도를 누비면서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자신과 같은 날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있냐고. 일반 병실에는 없다는 대답. 그 순간 오장미는 직감합니다. 중환자실. 가장 무서운 가능성. 거기에 마서린이 있다는 걸. 중환자실 복도에서 오장미는 멈춥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식을 잃고 누운 마서린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은 강백호. 오장미는 그를 부르고 싶었을 겁니다. 백호씨, 나 여기 있어요. 오장미 여기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 침대에 누운 마서린을 오장미로 알고 있었고 복도에 서 있는 오장미를 마서린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백호는 마서린을 바라보며 장미씨한테 더 잘해줄 거리라고 속삭입니다. 그 말이 오장미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애도하는 목소리를 살아있는 채로 들어야 하는 그 기막힌 상황. 이 드라마는 이 순간 하나로 시청자의 심장을 완전히 비틀어버립니다. 그 침묵 하나가 51화 전체를 압도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장미의 눈빛만으로 모든 걸 전달한 함은정의 연기는 2회차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채화영 오현경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악녀로 규정하면 너무 쉽습니다. 51화에서 드러나는 채화영의 행동 패턴은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섭습니다. 오현경은 이 인물을 연기하면서 단 한순간도 악당스럽게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그래서 더 소름 돋게 연기해냅니다. 채화영은 사고 현장에서 신복 이강혁에게 지시합니다. 사고 현장 싹 정리해. 그냥 한마디입니다. 흥분도 당황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마치 업무 지시를 내리듯 담담합니다. 경찰은 이미 손을 써놨고 병원 원장과도 통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건 즉흥적인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채화영에게는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루틴이 이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이렇게 처리해왔길래 이 정도 사고를 이렇게 냉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병실에 올라온 채화영은 오장미에게 말합니다. 옷은 버렸고 휴대폰은 박살났다고. 그리고 새 걸 사주겠다고.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채화영은 지금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 앞에 서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딸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사고로 딸이 의식불명 상태인데 채화영이 먼저 걱정하는 건 주가와 언론입니다. 모성애? 죄책감? 그런 건 채화영의 사전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드라마가 영리한 지점은 채화영을 단순한 1차원적 악당으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화영은 서린을 아낍니다. 다만 그 방식이 일반적인 모성과 다릅니다. 채화영에게 서린은 생명줄입니다. 마 회장의 핏줄, 드림그룹의 후계자, 자신의 지위를 지켜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채화영에게 서린은 딸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험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채화영이 두려운 건 딸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이 드라마에서는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그려집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채화영은 곁에 있는 오장미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린아, 기억 돌아왔니? 라고 묻는 그 눈빛은 완전히 진짜 마서린을 보는 눈빛입니다. 드림그룹을 쥐락펴락하고 경찰과 병원 원장까지 매수하는 이 여자가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위협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벽 같던 채화영이 가장 허술한 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채화영은 오장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상실이란 게 알려지면 주가가 곤두박질 칠 거다. 빨리 기억을 찾아.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사고를 낸 피해자에게 빨리 회복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장미가 놀라운 이유는 울기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1화의 오장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시에 계산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 그게 오장미라는 인물의 핵심입니다. 평범한 반찬가게의 딸이 어떻게 재벌가 며느리의 심장부에 침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51화에 있습니다. 오장미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마서린이 직접 알려준 정보들입니다.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하고 누구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마서린은 언젠가 이 정보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흘린 말들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오장미는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조합하고 적용합니다. 마대창 앞에서는 애교를 피우고 염산월과 홍주 앞에서는 시크하게 반말을 치고 채화영 앞에서는 철저히 기억상실 환자를 연기합니다. 집안 사람마다 다른 페르소나를 가동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적의 심장부에 위장 침투한 첩보원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훈련 없이 처음으로. 채화영, 이제부터 시작이야. 야금야금 잘근잘근 밟으면서 널 괴롭혀줄 거야. 네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 집에 왔을 때처럼 나도 마서린의 탈을 쓰고 내가 한 모든 걸 되돌려줄 거야. 이 대사가 51화의 가장 강렬한 선언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 집에 왔을 때처럼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오장미는 채화영이 어떻게 마대창의 가족 안으로 침투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격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채화영의 무기를 채화영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보다 완벽한 복수 선언이 있을까요? 특히 오장미는 뜨거운 국을 따르다 채화영의 발에 쏟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양금순이에게 잔소리를 하니 오장미는 즉각 반격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왜 아줌마를 때려? 이건 단순한 성격 묘사가 아닙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의 껍데기를 쓰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근성과 강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서린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오장미는 자신의 방식대로 마서린을 재해석해가고 있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마서린의 탈을 쓴 오장미로 새로운 마서린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채화영은 점점 더 깊은 함정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장미의 최우선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마서린이 숨겨둔 증거를 먼저 찾는 것. 마서린은 채화영의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채화영도 그 증거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고
오장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서 같은 것을 향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손에 쥐느냐, 그것이 이 복수극의 진짜 분수령입니다. 강백호 윤선우의 이야기는 51화에서 가장 가슴 아픈 파트입니다. 그는 지금 마서린을 오장미로 알고 중환자실 앞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눈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복도 저편에서 살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 이 대사 한마디로 강백호라는 인물의 전부가 설명됩니다. 그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줄 걸, 더 자주 볼 걸, 더 많이 말해줄 걸. 사랑이 끝날 것 같을 때 비로소 드는 후회들. 그런데 이 후회가 이 드라마에서는 더 잔인하게 기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장미는 살아있고 강백호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단지 강백호만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장점은 행동력입니다. 그는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근처 카페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날 사고 난 사람이 2명이었다는 것. 강백호는 지금 진실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건 아니지만 이 단서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카페 직원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얼굴은 맞는 것 같은데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강백호는 그 말을 듣고 두 분이요? 라고 확인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직원이 스타일이 다르다고 한 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봤다는 뜻입니다. 즉, 강백호는 오장미와 마서린 두 사람이 모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강백호가 이 정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오장미가 아니라 마서린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강백호는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뛰어난 두뇌, 그리고 오장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채화영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51화에서 가장 심장이 아린 장면은 어쩌면 정숙 희정소영의 등장입니다. 정숙희는 장미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오태평과 함께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는 모습부터 이미 보는 사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딸에 대한 감각만큼은 살아있습니다. 장미 아프다. 숙희 슬프다.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어떤 긴 대사보다 더 깊이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오장미를 보자마자 외칩니다. 엄마는 알아봤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본능적으로 5세 수준의 지능으로도 딸의 얼굴은 구별해냅니다. 지능은 퇴행했어도 사랑은 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장면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채화영이나 이강혁 같은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강혁이 가로막습니다. 능청스럽게 오태평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돌립니다. 오장미도 엄마를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표정이 무너집니다.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엄마, 나야, 장미야라고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채화영의 집에 들어가 복수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서린이 중환자실에 있는 한 오장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장미가 차에 타서 속으로 되뇌는 이 말.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표현이 오장미가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엄마에게 상처를 준 채화영을 향한 분노가 이 순간 더욱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엄마를 위한 싸움이 됩니다. 정숙희는 장미 아프다, 숙희 슬프다를 반복하며 오태평에게 매달립니다. 장미 숙희 딸이다라고 말하면서 지능은 5세로 퇴행했어도 딸을 향한 마음은 온전합니다. 그게 더 슬픕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신이 아닙니다. 채화영이 오장미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거울입니다. 채화영이 저지른 일이 결국 엄마와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 장면이 말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1화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장미의 침투가 순조롭게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면 수상한 지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이긴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모든 장면에는 복선이 있고 모든 인물에게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채화영은 정말 오장미와 마서린을 구별하지 못한 걸까요?
최화영은 마서린을 수십 년 키운 엄마입니다. 기억상실이라 행동이 달라졌다고 해도 정말 한 번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마서린의 체형, 말투, 걸음걸이, 눈빛. 수십 년을 곁에서 본 사람을 정말 구별 못할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지금 최화영에게 기억상실에 걸린 딸이 있는 상황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마서린이 깨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오장미가 마서린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 최화영의 비밀은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최화영이 모르는 척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 마서린이 남긴 증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장미는 마서린이 뭔가를 숨겨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화에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염산월과 홍주가 마서린의 방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 장면. 단순한 물건 정리처럼 보이지만 챙겨 나온 것 중에 립스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숨겨둔 증거물에 그 립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면 염산월과 홍주는 그것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챙겨나간 걸까요? 이 두 사람이 최화영의 편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계산이 있는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강혁은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이강혁 이재왕은 최화영의 충실한 신복입니다. 사고 현장 정리, 경찰 매수, 병원 원장 통화까지 모두 그가 처리했습니다. 이 남자는 현장을 가장 세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숙희가 오장미를 알아보는 순간 그를 가로막은 것도 이강혁이었습니다. 최화영은 곁에 없었는데 이강혁 혼자 판단해서 막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화영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이미 오장미의 정체를 알고 그 혼란을 차단하려 한 걸까요? 이강혁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장면은 복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최화영이 아니라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계산하고 있는 이강혁일 수 있습니다. 최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 남자가 어느 순간 최화영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51화에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대창 이효정이 오장미를 처음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상봉신이 아닙니다. 그 이후 드라마 전체의 구도를 뒤흔들 잠재적 동맹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마대창은 손녀 서린이 돌아왔다며 두 팔을 벌립니다. 재벌 그룹의 독재자,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마 회장이 팔을 벌리는 것만으로 시청자는 그의 복잡한 내면을 봅니다. 이 노인에게 서린은 정말로 전부인 겁니다. 오장미는 서린의 행동 방식 그대로 할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이 다짐은 마대창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의식을 잃고 누운 마서린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장미는 이 노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진심입니다. 오장미는 적을 속이면서도 그 적에게 진심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이 오장미를 단순한 복수극의 주인공이 아닌 복잡하고 깊은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마대창은 51화에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이강혁을 골프채로 내리치며 말합니다. 서린이 뺑소니 범인 잡는 거 이제 내가 나서겠다.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마대창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드림그룹의 독재자, 원하는 걸 반드시 손에 넣는 사람, 뺏지 않으면 뺏긴다는 지론으로 살아온 사람, 이 사람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최화영은 지금 마대창의 사랑을 받는 손녀 서린 덕분에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대창이 서린을 해친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범인이 최화영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마대창은 최화영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최화영을 무너뜨리는 철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장미와 마대창이 의도치 않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적의 아버지가 내 편이 되는 아이러니. 이 드라마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만약 마대창이 지금 자신의 품에 안긴 서린이 사실 오장미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최화영이 자신의 진짜 손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순간에 마대창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의 드라마를 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52화부터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장미가 적의 집에 들어간 이상 이제 모든 에피소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서 진행됩니다. 4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증거 먼저 손에 넣는 자가 승자. 마서린이 숨긴 증거를 오장미가 먼저 찾는다면 최화영은 바로 몰락합니다.
하지만 채화영 역시 그 증거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염산월과 홍주도 마서린의 방을 뒤지고 있었고요. 지금 드림그룹 저택 안에서 최소 세 세력이 같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손에 쥐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강백호가 진실에 가까워진다. 강백호는 이미 2명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그는 이 단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중환자실의 환자가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강백호는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됩니다. 사랑, 법적 지식, 행동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채화영도 막지 못합니다. 정체 발각의 위기 강준호. 오장미의 연기는 완벽해 보이지만 균열은 반드시 생깁니다. 정숙희는 이미 직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강백호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강준호입니다. 강준호는 오장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마서린과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모두 아는 강준호가 마서린으로 살고 있는 오장미와 마주치는 순간 그 눈빛이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복수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겁니다. 채화영의 선제 반격 마서린을 영원히 침묵시키려 한다. 채화영이 가장 두려운 건 마서린이 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서린이 깨어나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채화영이 중환자실의 마서린을 향해 손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를 막는 사람이 오장미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오장미의 정체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복수와 정체 발각이 동시에 터지는 그 순간이 이 드라마의 최대 클라이맥스가 될 겁니다. 채화영의 집에서 채화영의 밥을 먹으며 채화영의 앞에서 웃으면서 복수를 갈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하고 이보다 더 긴장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한 지붕 아래 두 여자. 한 명은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믿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그 믿음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채화영은 수십 년 동안 이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경찰도 언론도 재벌 회장도 그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장미는 처음으로 이 판에 뛰어든 겁니다. 열정과 근성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정이 오장미의 발목을 잡을까요? 엄마를 보고도 모른 척해야 했던 그 순간처럼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그런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 순간들을 오장미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채화영이 오장미의 정체를 알고도 모르는 척 더 깊은 함정을 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여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오장미가 스스로 함정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